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비리,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네. 그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레인지가 나왔거든요. 4에서 7%. 여기에 의미를 좀 시장이 무슨 오늘 뭐에 사였었지? 금리. 아, 금리요? 네. 오늘 네. 밤은 다행히도 휴장이지만 네. 내일 그게 또 반영되지 않을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주말에 폭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또다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좀 생겨요. 아, 불안감 너무 갖지 마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주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거리니까 주식이란 말을 주자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시장을 그냥 너무 안정된 거다. 뭐 저축같이 무조건 갖고 오면 돈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유가 뭐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유가가 떨어졌죠. 9%인가 떨어졌을 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이 없으셔 그렇죠. 또 에너지 섹터를 지지난주에 사신 분은 머리가 진짜 아픕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섹터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S&P 500에서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500개 주식 중에서 추세적으로 살아있거나 올라간 거가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되고 반대로 많이 떨어진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뭐 대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그냥 제호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만큼 워낙 움직이는 거라고 좀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보면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무슨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어갔다가 그렇죠. 또 2만 달러 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CNN에서 하는 소위 공포와 탐욕의 지수 이런 거 많이 인용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 할 때 처음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 CNN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불앤베어 인덱스 이런 거 있는데 어찌됐건 최바닥입니다. 지금 최바닥.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리가 불안한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나의 심리까지 그 컨트롤 안 되면 주시장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진정되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거나 한 발짝 물러서 안 되면 두 발짝 물러서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딴 거를 하셔야 됩니다. 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컨트롤이 잘 안 되신 분은 의도적으로라도 딴 거 보셔야죠. 뭐 그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거, 또 바이크를 타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각자의 시간거리 그리고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난주에 보면 주말만 보면 나스닥과 S&P이 소폭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겠고요. 3대 지수는 지난주에 보면 결국은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5%가 넘는 하락을 보인 것이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S&P 500의 히트맵이 1주간 단위인데요. 다 떨어졌잖아요. 10개 정도밖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18%, 17%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S&P 500이요. 지난 주말 기준을 보면 43%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P 500이니까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거 중소형주는 더 많이 그런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는 신저가 추이거든요. 2020년에 한때 이때가 팬데믹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을 때 외에 지금 보면 43%까지 갔으니 시장에서 변동성이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신고가는 없습니다 지금요. 맞아요. 네.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없는 걸. 저는 네. 목요일 날 보고 처음 봤는데 제가 금요일 날 거 안 받고 부사장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금요일 날도 없었잖아요. 네, 제가 금요일까지 봤죠. 뭐 그 술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신고가가 없는 종목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은 지금 시장은 누가 표현하건 간에 지금 시장은 그냥 최바닥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심리 자체가 주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리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 못했던 네네. 그 블랙락의 리서치 헤드의 네. 시장을 보는 네. 뷰를 좀 이어서 볼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그 굳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은 안 좋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그에 따른 이제 마음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거나 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로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4대까지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난 속았다는 거죠. 미국 주식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몹쓸 것을 하게 돼서 내 인생이 지금 피곤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팔고 다시는 안 오겠다는 분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진 거를 좀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좀 물타기를 해갖고 좀 살려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꾸준하게 일단 좀 자기 원래 생각대로 했던 분들의 어떤 분할 매수 적금식으로 계속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닌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unfollowed 뉴스거든요. 뉴스를 안 보고 이제 떠나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지금 사고 팔고도 아니고 쉬겠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팔았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사겠다는 거지만 팔고 사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새로 해보겠다. 좀 여유가 있어 조금 적립식으로 해야겠다는 분은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한 시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반등하더라도 지금 주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뭐 여전히 다수의 의견이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블랙락은 전체적으로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락의 기본적인 툴은 지금 소위 바이 더 딥을 안 합니다. 지금 그들은 뭐 떨어졌다고 뭐 사거나 이래서는 지금 아니다라고 이제 적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 좀 피해갈 만한 섹터를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기 둔화 시에 관심을 가는 만한 섹터가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섹터별로 좀 있을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물가 연동 채권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좀 단기 만기 채권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업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퀄리티 기업이죠. 대차대조표가 좋고 대체대비가 좋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 표현이지만 결국은 ROE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거나 유동성이 높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재고 회전이 높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퀄리티 기업이 되겠고요. 여러 번 드렸던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상품 ETF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이분이 블랙락이기 때문에 블랙락에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많이 얘기하는 거가 USMB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변동성이 적은 퀄리티어 기업을 모아놓은 거가 USMV라는 게 있겠고요. 굳이 이분이 섹터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섹터 중에서 산업 섹터 중에서 굳이 하나를 찍은 거가 헬스케어에서의 어떤 바이오나 특정 그런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약국 이런 체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IHF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채권 분야에서는 1년에서 3년짜리 채권만 모아놓은 것들 SHY. 그럼 저도 이런 거면 익숙하지 않은데요. IC에서는 숏 트레저리인데 이 숏이란 건 1년 미만 채권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건 다 재미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첫 1년에서 5년짜리의 기업체 중에 그 투자 등급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채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필요한 분들은 소위 팁스라고 많이 이런 거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은 큰 움직임이 자체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머더티 쪽에서의 그런 ETF를 한 두 가지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COMT란 거랑 CMDY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괜찮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USMV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USMV가 ETF, 뭐나 대표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퀄리티가 있고 변동성이 적은 걸 하면 누구나 다 많이 얘기하는 대표 ETF 중에 하나가 USMV라고 보셔야 되겠죠. 보통 때는 이런 것들이 그 관심이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수를 이기지 못해요. 보통 때. 그렇죠. 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하죠. 상대적으로 항상 보면 젊으신 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USMB를 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젊으신 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우니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리타이 하신 분이나 리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좀 주가가 그냥 떨어졌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은퇴를 앞둔 분들은 항상 미국에서 이런 뭐라고 불리건 간에 이런 변동성이 적은 것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투자 전략가나 PB들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오죠. 미국에서도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더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강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IHF입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여기 보면 헬스케어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헬스케어하면 다들 뭐 제약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다만 그 헬스케어는 그 안에 중분류가 또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소위 IBB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만 하는 거. 근데 바이오만 하는 것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부사님 뭐죠? 라보? LABU 그렇죠. LABU. 예. 비 앞서도 우리 그 안성건 팀장 얘기할 때도 LABU가 있던데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저도 요즘 알았습니다. LABU가 그 IBB의 3배짜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배짜리. 예. 그렇지만 그거는 그 중물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자체에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들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번은 IHF를 얘기하더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국체인이나 의료보험 이런 쪽에 관련된 거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HF를 좀 얘기하고 있겠고요. 물가연동 채권 중에 1년에서 그 만기가 5년 미만인 것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딴 것보다 좀 적게 내렸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30년이나 20년 이상짜리 채권인 거는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채권 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기가 짧고 길고에 따라서 채권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는 보통 개인분들이 쫓아가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패스하겠고요. 이건 이제 상품으로 모아둔 것들이 한 2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블랙락에서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은 COMT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상품 시세를 가는 건데 이것도 반대로 예를 들어서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건 무게 뭐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면 이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다만 이제 농산물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튼 어찌 됐건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것들을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눈에 안 들어왔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3프로에서도 하신 분 계시겠지만 선물만 하신 분이 있어요. 상품 선물만 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쪽을 많이 그 개별 쪽으로 많이 하죠. 그러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있지만 극소수의 계층이 적극적으로 계시는 분은 계시겠고요. 보통 분들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저희도 자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인덱스로 가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좀 더 검색해 보시고 이런 것들 특히 상품과 관련된 거 저도 몇 번 소개해드리지만 대표적인 것이 DBC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DBC 있죠. DBC는 인베스코에서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커머더티 ETF입니다. 그런데 그 ETF는 특징이 DBC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더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DBC는 인덱스라는 겁니다. 인덱스에는 예를 들어서 광물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메탈 같은 게 다 들어가고요. 물론 오일도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먹거리도 다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린호크 같은 거, 린호크 베이컨 같은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다 들어가는 거가 DBC인데 그건 기업이 아니라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따른 어떤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있겠고요. 농산물만 보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DBA라고 있어요. DBA. 있죠. 네. DBA는 밀도 들어가고요. 밀 그리고 소이빈 대두도 들어가고요. 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캐틀도 들어갑니다. 가축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다 들어가고 커피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코코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DBA라는 게 있는데 그런 DBC나 DBA가 상당히 좀 핫합니다. 핫하지만 그런 걸 익숙하지 했던 분들 상품가를 이해하신 분은 해도 되겠지만 보통 분들이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려면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아주 소액만 조금씩 분산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게 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올인하신 분이 계세요. 올인 정도가 아니라 3배를 막 찾아가는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기관 투자가 영역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뭐죠? 가장 합리적 선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짐 크레이머가 했던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짐 크레이머도 미리 말씀드리면 짐 크레이머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경우에도 물가가 훅 떨어지거나 이러기 전까지 유가가 훅 떨어지거나 전까지는 세일도 랠리입니다 지금. 랠리가 나면 그냥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기본적인 게 짐 크레이머도 시각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2월 때 한번 엄청 된다 그랬다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냥 반성문 쓴 사람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약간 톤이 낮아져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앞서 그 블랙락은 ETF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분은 종목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장과 가치가 안배돼 있는 것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들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친화를 느끼고 있고 이익이 꾸준한다라는 것들을 좀 한정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 징크레의 기본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통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아까 이거 종목들은 제가 그 금요일 날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에너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역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 얘기까지만 해드리겠는데요. 탑리는 여전히 시장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하반기 되면 다시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결국은 IT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그런 그 골드만삭스의 그런 인덱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의 소위 세일즈 밸류, 세일즈에 대한 매출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R도 마찬가지. 많이 저점에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장기적으로 좀 좋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다만 이분들도 좀 적극적인 적극 사라는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시장은 좀 대비하면서 좀 너무 앞으로 큰 하락보다는 조금 쉬어가지만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부재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일단 다우는 쉬어갔고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감할 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또 해석이 돼서 반영이 될지 저는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침체라는 단어가 더 좀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